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애 중에 하나. 요런 아이들이 있는데 요런 아이들이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선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변화와 다양성 파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나오는 게 지질시대와 생물 다양성입니다. 그래서 지질시대 환경과 생물의 변화, 요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암기 파트니까 단어 정의 좀 잘 보시고 내용 흐름을 좀 잘 보시면은 금방 정복할 수 있는 단원입니다. 쉽습니다. 한번 듣고 다 이해하자. 일단 화석하고 뭐 지질시대 구분하는 거랑 환경 생물 그리고 대멸종과 생물 다양성 이런 내용들 나오는 겁니다. 일단 화석이 뭐냐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화석에 대해서 정의를 하게 되는 되게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과거에 베링거의 가짜 화석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베링거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이 학자가 이게 뭐 썰이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평상시에 좀 인품이 안 좋았나 봐. 그러니까 좀 적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는 뭐 동료 교수라는 썰도 있고 대학원생이라는 썰도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화석의 정의가 제대로 안 됐던 시절에 뭘 했냐면은 화석을 갖다가 가짜 화석을 만들어 가지고 그분이 이제 주로 연구하러 가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다가 묻어놨어요. 그래서 화석에 막 별의별 게 다 있는 거야. 뭐 내가 봤던 것 중에 좀 인상적인 게 뭐 이렇게 별도 있고 달도 있고 막 이런 거야. 화석에 말도 안 되는 게 들어가 있는 거죠. 베링거가 그걸 믿은 거야. 믿어가지고 책을 써요. 이걸 가지고. 그래서 태초부터 존재하던 모든 것들은 화석이 될 수 있다. 이런 그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 책이 또 되게 잘 팔렸네. 왜냐면 가짜 화석인데, 그죠? 마지막에 이제 이분들도 계속적으로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뭘 했냐면은 베링거의 이름을 새겨놓은 화석을 만든 거야. 그래서 베링거가 이제 딱 보자마자 나 뭐 됐구나 이제 그래서 망했다 생각하고서 이제 남은 여생을 자기가 썼던 책을 회수하러 다녀요. 전 재산을 들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게 베링거 씨한테는 굉장히 치욕적인 사건이지만 화석을 정의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그런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화석은 과거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 그리고 흔적 이런 것들이 지층에 남아 있는 겁니다. 이 흔적도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흔적은 그냥 대표적으로 저런 거잖아. 공룡 발자국 화석 보러 가자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 모두가 다 화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좀 정확하게 정의하면 지질 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몸체 화석, 그러니까 몸뚱이가 다 있는 거죠. 체화석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리고 생은 화석, 흔적 화석입니다. 그것도 규화목, 나무가 치환된 거예요, 성분이. 그래서 규화목, 이게 규소 성분이 들어가는 거죠, 규사점 성분이. 그래서 빙하나 호박 속에 갇히는 생물. 여러분들 호박 속 생물 이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들은 알지 모르겠는데 영화 이름은 알더라고. 보통 주라기 공원이라는 영화 알고 계시죠? 거기에 1탄을 봤는지 모르겠는데 1편에서 뭐가 시작되냐면 호박 속에 갇혀 있는 모기 있잖아. 모기에서 피를 빨아가지고 모기가 이제 공룡 피를 빤 거야. 그래서 그 피를 뽑아가지고 거기서 DNA를 추출해서 공룡을 복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화석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석 만들어지는 과정 좀 볼게요. 되게 간단합니다. 일단은 이건 삼엽충이네요. 지금 과거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퇴적물에 묻힙니다. 그런 다음에 퇴적층이 쌓이고 오랜 시간 지나 화석이 생성된다. 이게 화석화 작용이라고도 부르는데 보통 어떤 경우가 제일 많으냐면 얘네들이 성분이 이제 묻힐 때 너무 천천히 묻히면 얘가 썩어버리거든. 그러니까 미생물이 분해해버려요. 근데 분해가 안 될 정도의 속도로 얘네들이 묻힌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본을 뜨는 거지. 그럼 그 안에 있는 애들이 보통 씻겨져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다음에 그 틀이 남거나 혹은 그 안에 있는 성분이 다른 성분으로 치환돼 가지고 얘네들이 만들어지는 거야.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여러분들 붕어빵과 붕어빵 틀 느낌이야. 그 화석이란 거는 붕어빵도 화석이 될 수가 있고 붕어빵 틀도 화석이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본을 딱 찍어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성분 보통 돌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그런 애들이 본을 떠 가지고 안에 있는 것도 화석이고 본을 뜬 것도 화석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퇴적층이 융기 후 침식 작용을 받아 화석이 드러난다. 그래 가지고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석이 주로 발견되는 암석들이 있는데 이게 퇴적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되게 예외적인 케이스도 있는데 우리가 다루는 공부 범위 내에선 예외적인 케이스는 거의 안 다뤄요. 그래서 퇴적암, 그러니까 퇴적에 의해서 퇴적이 쌓인다는 뜻이죠.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들. 그래서 우리가 쉐일은 보통 진흙이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이고요. 사암, 모래고요. 석회암, 석회질 물질, CaCO3, 탄산칼슘 이런 성분들이 쌓여가지고 쌓인 지역에 화석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왜? 생물이 죽어서 쌓인 다음에 화석화 작용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어 화성암, 이게 마그마가 냉각된 암석이에요. 화성암은 변성암, 열과 압력에 의해서 변성된 암석이에요. 이런 애들은 좀 화석이 발견되기 힘든 게 마그마가 냉각됐다라고만 생각해도 여러분들 거의 녹겠지, 얘네들이. 그리고 변성암 같은 경우 높은 열과 압력 때문에 있던 화석도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생물의 유해가 파손되거나 형태가 사라져서 화석이 발견되기 어렵다. 화성암의 화자가 여러분들 불화자겠죠, 그죠? 그러니까 마그마가 냉각돼서 만들어지는 암석. 그리고 변성암, 말 그대로 변성됐다. 이 암석들 높은 열과 압력 때문에 얘네들은 화석이 발견되기 힘들다. 퇴적암은 쌓인 거죠. 쌓여져서 다져짐, 굳어짐, 꾹꾹 누른
다음에 중간에 막 물질들이 치고 들어가가지고 얘가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물질들이 치고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초등학생 때 이거 실험 많이 하는데 물풀 같은 거 있잖아. 그걸 갖다가 모래 같은 게 쫙 짜가지고 물풀이 싹 스며들게 하는 거야. 그런 것처럼 암석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퇴적암에서 주로 발견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 자, 그다음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정의들입니다. 퇴적물이 쌓인 후 다져지고 굳어져서 형성됐다. 화성암, 변성암 다 말씀드렸죠, 그죠? 그리고 이제 화석이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들이 있어요. 일단은 수가 많아야 돼요. 왜냐면 이것도 확률이기 때문에 개체 수가 많아야 된다. 그래서 얘네들이 많이 쌓여서 많이 죽어야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석이 좀 빨리 쌓여가지고 얘네들이 화석화 작용을 받아야지 화석이 되는데, 그 사이에 미생물이 분해해버리면 화석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개체 수가 많을수록 확률이 높은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경질부, 단단한 부분인데 이건 뭐냐면 껍데기나 뼈가 있으면 확률이 높아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있어. 무조건 뼈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야. 있으면 더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확률이 높아진다. 뼈, 이빨, 껍데기 이런 애들, 그죠? 그다음 빠른 매몰 뭐예요? 미생물이 분해하기 전에 얘네들이 쌓여가지고 화석화 작용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볼 수가 있겠고, 우리가 이제 화석화 작용이라고 부르는 건 화석이 되는 작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시면 생물체가 죽은 후에 퇴적물에 묻혀서 암석 속에서 유기적인 구조가 파괴되지 않고 암석화된다. 그래서 얘네들이 틀이 안 망가지는 거야. 틀이. 그래서 파손되지 않는 거죠. 말 그대로 고온 고압의 어떤 환경에서 얘네들이 부서질 수도 있거든. 그러지 않으면 얘네들이 화석으로 남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요,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화석이 많이 있을까 적게 있을까? 당연히 적겠지. 왜냐면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계속 배우실 건데, 땅이 움직이잖아 다. 그러니까 지각 변동도 많이 일어나고 화산 활동도 일어나고 지진, 화산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건 땅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이 지났을 때 그럼 확률이 되게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비교적 시간이 좀 가까우면은 더 많은 화석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뒤에 가서 여러분들 지질시대 말씀드릴 건데, 지질시대에서 우리와 가까운 과거일수록 화석이 당연히 많이 발견됩니다. 자, 그럼 봐봐. 화석의 분류인데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으로 나누는데, 표준화석, 시상화석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단어. 표준화석은 뭐냐? 어떤 시대를 대표하는 화석이에요. 이게 뭐냐면 어떤 특정 시기에 살았다가 한꺼번에 싹 다 멸종을 해야 됩니다. 그게 표준화석이에요. 시상화석은 환경을 지시해 주는 겁니다. 특정 환경에서만 서식하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시상화석은 환경을 알려주는 애들인데, 이 두 개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면은, 표준화석은 지금 살아있지 않아요. 생존하지 않습니다. 시상화석은 지금도 살아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거는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한 개체가 몇 억 년씩 산다는 얘기가 아니야. 대와 대를 이어서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표준화석은 뭐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 시상화석의 대표적인 게 고사리. 고사리 여러분들 반찬으로도 먹잖아요, 그죠? 뭐 산호, 조개 이런 애들이 시상화석이에요. 고사리 같은 애들은 뭐 따뜻하고 습한 육지 이런 애 사는 애들이거든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화석은 지금 다 멸종한 애들이다. 그래야 표준화석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왜? 어떤 특정 시대를 지시해줘야 되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잘 보시면 생존 기간이 시상화석이 훨씬 길죠. 한 개체가 오래 산다는 얘기가 아니야. 대와 대를 이어서 계속 오래 살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표준화석은 이제 멸종을 했어야 됩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표준화석 잘 보시면요, 요게 나와요. 생존 기간이 짧을 것.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생존 기간이 짧다기보다는 특정 기간에 생존을 할 것. 이게 조금 더 옳은 표현이에요. 특정 기간에 생존해야 됩니다. 그리고 넓게 분포한다. 한 시대를 풍미하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약간 짧고 굵게 사는 애잖아. 이런 애들. 그래서 개체수가 되게 많아야 되는데, 고생대 여러분들 대표 화석이 바로 삼엽충이죠. 삼엽충 그리고 방추충 이런 애들인데, 삼엽충은 여러분들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애 중에요. 삼엽충, 필서, 갑주어, 방추충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이런 아이들이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삼엽충은 국민화석이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선생님이 어떤 친구가 나한테 와가지고 삼엽충 키우고 있다고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얘들아 공부 스트레스가 아무리 심하더라도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가져와 봐라 그랬어, 그 친구한테. 그랬더니 그 친구가 죽었대. 당연히 죽었겠죠.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이거는 고생대 말에 다 멸종한단 말이야. 당연히 죽었겠지. 그렇겠지. 한 2.5억 년 전에 죽었겠지. 내가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 중생대 암모나이트 공룡 대표적인 애들. 뒤에 가서 다 외우실 겁니다. 이건 외워야 돼. 어쩔 수 없어요. 표준화석 몇 개 없습니다. 화폐성 메모들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시상화석 말씀드린 대로 특정 환경에서 오랫동안 살아가는 아이들입니다. 환경을 지시해 준다. 분포 면적이 되게 좁아요. 그래서 좁다는 건 특정 환경에서 살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사리, 산호, 조개. 고사리는 따뜻하고 습한 육지에 살아갑니다. 알겠죠? 그리고 산호는 따뜻하고 얕은 바다. 그리고 조개는 이제 갯벌 같은데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조금 디테일하게 내면, 고사리 화석이 발견된 지층이야. 그러면 육지니 바다니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육지라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얘네들은 이제 갯벌이고 얘네들은 바다죠. 산호는.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화석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가 지층이 언제 만들어졌는가. 예를 들어 무슨 대 여러분들 이거 열심히 배우실 거거든요. 뒤에 가서 이
이 그림은 뒤에 가서 배우십니다. 이거는 이제 지구의 탄생부터 쭉 시작하는 건데 예를 들어 고생대의 표준화석인 삼엽충이다. 그러면 이거는 고생대다. 이 시간 내 5.39억에서 2.52억 사이에 얘가 발견되는구나.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중생대 2.52에서 0.66인데 요때 이제 공룡이랑 암모나이트. 공룡도 멸종했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 다음에 화폐석 매머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알 수 있거나 혹은 좀 전에 얘기했던 생성 환경 누굴 통해서 알 수 있다? 시상 화석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알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 바다냐 육지냐 이런 것도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룡, 고사리, 매머드, 참나무 이게 나무가 들어가면 다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배우는 범위 내에선 육상 환경 그러니까 육지 환경인데 육상 환경, 육성층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알겠죠? 육성층, 육성 뭐겠어요? 이가 육지에서 만들어졌다. 이거는 해성, 바다에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삼엽충, 갑조, 암모나이트, 조개, 뭐 산호, 방추충 다 해성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성층 해성층이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땅덩어리들이 움직이는 거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과거에 땅덩어리가 하나로 뭉쳐진 적도 있었어요. 판게아라고 부르죠. 그죠? 그래서 이 과거의 수륙분포 변화 여기 보면 메소사우루스나 글로섭테리스 이런 거 나오는데 이런 아이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땅덩어리가 옛날에 하나였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거든. 그래서 과거의 수륙분포도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다. 지금 이 땅덩어리들이 다 떨어져 있잖아. 그죠? 이걸 다 이어보면은 화석의 분포가 이어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메소사우루스 나와있죠. 글로섭테리스는 식물입니다. 사우루스 들어간다고 여러분들 다 공룡은 아니에요. 알겠죠? 파충류입니다. 저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생물의 구조와 진화 과정을 추론할 수 있다. 이거는 뭐 시조새 얘기인데 파충류와 조류의 특징을 다 갖고 있는 게 시조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생물의 구조를 파악해서 우리가 진화 과정도 알아낼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뭘 알 수 있냐면 누가 먼저 쌓이고 누가 나중에 쌓였냐 이걸 선후 관계라고 불러. 먼저 선자예요. 누가 먼저냐 누가 나중이냐. 예를 들어 어떤 지층에 삼엽충이 발견되고 어떤 지층에 암모나이트가 발견됐는데 삼엽충은 고생대 표준화석이고요. 암모나이트는 중생대 표준화석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누가 먼저 만들어졌니 했을 땐 삼엽충이 쌓인 지층이 더 먼저 만들어졌겠죠. 이런 식으로 선후 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석을 통해서 과거의 환경을 유추하는 거야. 봐봐. 삼엽충이 있고 산호가 있네. 이건 바다였겠구나. 그리고 삼엽충이 있으니 고생되겠구나. 자, 두 번째 거 보세요. 공룡 나왔네. 공룡은 뭐야? 육성층입니다. 이것도 뭐 애들이 특이한 질문들 많이 하는데 선생님 그럼 공룡이 저 스킨스쿠버를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질문을 해. 그런데 그런 거는 예외적인 건 안 다룬다고 얘들아. 공룡이 막 바닷속에다 발자국 꾹 찍고 올라오면 안 되냐고 이런 이상한 질문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러니까 물론 학계의 발표를 내가 다 알고 있진 않아 얘들아.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공룡은 육성층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고사리가 나오네요. 고사리 따뜻하고 습한 육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내용 어렵지 않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고 자, 그럼 우리가 그 뒤에 개념 연습 문항 쉽습니다. 쭉 같이 한번 지금 눈으로 푸셔도 돼요. 가볼게요. 화석은 과거 지층에서 발견된 과거 생물의 유해만을 의미한다. 자, 유해는 이제 얘네들이 사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죠. 흔적도 다 얘기하는 거다. 화석은 주로 화성암 지층에서 발견된다. 아니죠. 퇴적암 지층에서 발견돼야 됩니다. 생존 기간이 짧고 분포 면적이 넓은 생물은 시상 화석이 아니라 표준 화석이 돼야죠. 그죠? 자, 암모나이트와 공룡 화석은 중생대 표준 화석이다. 그렇습니다. 이건 뒤에 가서 한번 더 외우도록 할게요. 방추충과 화폐석이 산출되는 지층은 과거 육지 환경이 아니라 방추충 화폐석은 다 해성층입니다. 바다 생물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어떻게 하시면 쉽냐면 육상 생물을 외우시면 돼요. 공룡, 시조새, 매머드, 고사리 이런 것만 외우시면 되겠어요. 몇 개 안 돼요. 거의 대부분 다 해성층 환경에서 만들어진 표준 화석들이 많이 나오거든. 이건 뒤에 가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현재 서로 멀리 떨어진 대륙에서 같은 종류의 화석이 발견되는 것은 과거의 대륙이 하나로 모여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렇네요. 판게아라고 우리가 초대륙이죠. 한 개의 대륙으로 있었다. 자, 그러면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기출 문제인데요. 다음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두 화석 가와 나에 대한 답사 보고서이다. 뭐 쭉 나와 있어. 삼엽충, 공룡 발자국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 가는 나보다 먼저 생성되었다. 자, 삼엽충 나와 있고 공룡 발자국 고생대, 중생대입니다. 맞았습니다. 삼엽충과 공룡은 모두 해양 환경. 아니라고 했죠? 공룡 어떻게 돼? 육성층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공룡, 매머드, 시조새, 뭐 고사리나 참나무 이런 거 나오면은 다 육성층이다. 알겠지? 자, 그다음 생물이 활동하면서 남긴 흔적도 화석이 될 수 있다. 그렇죠? 발자국이 나오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기역과 디귿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보시면요. 화석에 대한 수업이 너무 쉬워요. 두 화석의 특징에 대해서 발표해 볼까요? 우선 화석, 고사리 나와 있습니다. 가는 신생대에 번성했어요. 화폐석은 신생대 표준화석입니다. 맞았어요. 니은 볼게요. 나는 지질시대를 구분할 때 시상화석은 아닙니다. 틀렸고요. 민수, 가와 나는 육지환경. 화폐석은 바다환경입니다. 알겠죠? 이거는 조금 암기가 필요하죠. 그죠? 선생님이 요 다음 챕터에 가서 육성층, 화석, 해성층 한번 다 넣어드릴 테니까 이건 암기사항이니까 암기하고 갑시다. 답은 그래서 철수, 기역입니다.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잠깐 정리하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지질시대 구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